안녕하세요. 미국 사범사관학교입니다. 지난번 언급해 드린 대로 이번 영상부터 그 경제학 이론과 미국 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적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왜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이죠. 이 뭔 개소리야!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관장님들 도장에서 튜이션 얼마로 받으시고 나중에 도장을 하신 사범님들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다루는 제 영상에서 다루는 것은 어떻게 얼마를 받아라가 아니고 경제학, 기본 경제학을 같이 공부해보고 도장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그 도장 비즈니스잖아요. 그 필요한 원리들을 배워서 숲을 보고 그 비즈니스 상황을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 과정에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MIT 대학의 존 그루버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와 함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 달아드렸잖아요. 첫 번째 영상 링크 달아드렸고요. 여러분들 영어가 편하시든 안 편하시든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따로 그 대학교 때 공부했던 그 타일러 경제학이라는 책도 함께 있습니다. 그 책도 제가 함께 보면서 원리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태권도 도장 상황에 좀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생각도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강의는요, 그 Introduction and Supply and Demand입니다. 교수님께서 그 본인 소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definition 정의를 내려주시는 게 한 2분 50초쯤 있는데, 일단 그 위키백과 같은 그 사전적인 의미로 이걸 좀 찾아보면 도대체 이 마이크로 이코노믹 미시 경제학이라는 것은 뭐냐? 기업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 그리고 자원의 분배, 배분, 그리고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경제학이 미시 경제학이라고 하면서 가격 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는 지점. 왜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그런 거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중학교 때 왜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그 가격 프라이스고 이거는 퀀티티 수량이고 이게 이제 supply 곡선이고 이게 demand 곡선이죠. supply 공급 demand. 그래서 공급이 올라갈 경우에는 그 수요가 같을 경우에 공급이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공급이 같을 경우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그런 건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장에서 고객들이 지불하는 가격, 이 가격이 제대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왜 옆 도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차지를 하고, 아니면 어떤 저쪽 어디 다른 그 스테이트의 선배가 얼마를 차지하더라, 니네 가격을 올려라 내려라, 그리고 옆에 어떤 도장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가격 경쟁을 하겠죠.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하는 도장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우리도 가격을 내려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이론을 좀 가지고 계시면 이게 싼지 비싼지, 이거를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를 좀 더 잘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별 상품, 우리가 그 마샬아트 쪽에서 봤을 때 개별 상품, 그러니까 마샬아트 프로그램 혹은 태권도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어떠한 상품으로 여겨지고요,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는가를 우리 미시 경제학적으로 한번 봤을 때가 좀 이렇게 관심사죠. 우리가 이 사범님들, 그 관장님들께서 관심사겠죠. 가격 이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 도장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각 도장들이 그 공급, 그 서플라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플라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샬아트, 태권도 프로그램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이제 디맨드가 되겠죠. 디맨드가 이 수요. 그래서 그 접점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들을 잘 한번 살펴보고 잘 들어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제가 그 이론들을 어떤 식으로 도장에 접목을 했었는지를 함께 제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아까 링크 달아드렸던 그 이 경제학 클래스는요, 영상 클래스는 보스턴에 위치한 그 명문 MIT 대학교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 기초 정도 클래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에게 기초적인 그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로 보면 되겠고,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좀 다른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리즈를 끝내고 나면 여기서는 뭐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숲을 보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대학원 과정에서 제가 요즘 좀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것들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조금 더 고급지고 더 도움되는 좀 더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그런 시간은 제가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아시죠? 아무튼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기초 먼저 잘 해놓으시면 그 다음 가서 막히지가 않아요. 일단 링크 영상은 한번 쭉 이렇게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코노미 수업에서 그 영상에서 말씀하신 그 교수님 얘기나 뭐 용어들이나 그 다뤄지는 그 필드가 좀 틀리잖아요. 태권도나 뭐 마셜아트 인더스트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셜아트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뭐 거기에만 대한 연구 혹은 뭐 강의 이런 게 잘 없어요. 뭐 돈 내시고 이렇게 세미나 가든가 뭐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거 해야 되죠. 왜냐면은 이 대학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아직 전공도 존재하지가 않고요. 돈이 몰리지 않는 그 어떤 관심박 분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인으로서요, 앞으로 그 참 많은 연구가 되어야 산업 전반에 뭐 큰 좀 발전이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요, 그 필드가 틀리더라도 여기서 배운 지식들,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런 이론들을 좀 이렇게 태권도장 상황에 맞게 접목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게 왜 좀 뭐가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숲을 보고 대비를 하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뭐 비즈니스 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적인 자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1강 그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수님께서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미시경제학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는 뭐냐면 Study of how individuals and firms make decision in the world of scarcity. 이게 무슨 얘기냐면, scarcity라는 말은 희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희소성. 그러니까 개인과 회사가 희소성의 세계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의 그 희소성의 가치는 뭘까,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요, 그 교수님께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는데, 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게 비싼 거잖아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건데, 이거를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거를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우리가 잘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보이는 좀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특히나 미국 사회에서는. 자, 저희가 왜 그 한국에서 보면 좀 약간 좀 단일 문화 그런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외국인들 이 한국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 영어 빼고는 좀 외국인들은 뭘 가르친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상당히 좀 거부 반응이 있죠.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태권도라는 동양 무술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떤 또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배우는 곳이 태권도장이잖아요. 특히나 외국의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사회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픈이, 한국 사회보다는 좀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희소성의 가치라는 거는, 자, 제가 보는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미국의 그 교육 환경, 사회 환경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예절 문화를 운동을 통해서, 태권도라는 무술
를 통해서 같이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뭐 엄마도 you, 아빠도 you, 선생님도 you, 뭐 brother, sister도 you, 뭐 이름 부르고 뭐 언니, 오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라는 건 한국인의 입장,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입장, 그런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아르이가 없는 그런 문화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태권도 프로그램은 시스템적으로 3강 5륜의 덕목을 좀 소개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인들한테 좀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많죠. 인사를 지키고 yes sir, no sir 이렇게. 그게 이제 희소성의 가치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우리 그 공급자로서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그 경제학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은 그럼 우리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프로바이드 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경제학적인 이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염두에 두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수요자들이 어떤 수요자들 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즉 수요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듣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도장을 벌써 운영을 하고 있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곧 이렇게 준비를 오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태권도 프로그램에 어떤 분들이 어떠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 태권도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는지, 쉽게 얘기해서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디맨드, 이 고객, 이 사람들이 왜 이 시장에서 이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대학 같은 기관에서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애플이 뭐 아이폰이 몇만 대가 이렇게 팔렸고 디맨드가 됐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폰이 어떠고 저떠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태권도 고객층이 어떻다라는 거는 뭐 찾아보기 힘들죠. 없죠. 예. 그런데 이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등등에 대한 뭐 어떤 질문에 대답을 얻는다면은요, 전체 시장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원론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서플라이 앤 디맨드를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가치, 희소성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우리는 이러한 마샬아트 희소성을 지닌 이 프로그램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자기 나라의 문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정도는 좀 연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서플라이 디맨드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요. 물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뭔가 원하는 것을 얻죠. 경제학에서는요, 재화와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화와 용역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뭐 살 때는 뭐 컴퓨터를 산다, 전화기를 산다, 뭐 차를 산다. 그러면 이게 미국 뭐 영어로는 tangible한, 실제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이제 재화라고 하죠. 물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용역은 뭐죠? 서비스. 이게 태권도 비즈니스나 혹은 뭐 모든 그 교육 사업이 아마 이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려면 고객들의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수요자들에게 어떠한 그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그 특별한 게 있는가, 그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성공 도장으로 가는 첫 단추이고, 그게 이제 그 첫 디딤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존 그루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여기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 부분. 자, it's a series of constrained optimization exercises. 자,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미시 경제학은 1년에 제한된 최적화
행동, 뭐 행사, 이 exercise가 이 운동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경제학적인 기본적인 컨셉을 얘기를 하면서 요 부분을 얘기할 때 이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을 인컴이 들어오고 인컴이 있잖아요. 그리고 expense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요게 좀 적게 나가야 되죠. 그래야지 profit이 많이 남죠. 즉 이윤이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라는 이 얘기는 constrained라는 말은 좀 제한된 그런 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2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공간에 사범님이 한 분 계세요. 몇 명의 학생을 받아야지 최대 수익이 이루어질까요? 거기에 좀 무수한 그 수학 공식이 쓰여지는데 이거 모두 스킵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실제 이 이론을 이 실제 상황에 좀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장에 매트가 100개 깔려 있어요. 한 클래스에 학생을 몇 명 받을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태권도는 뭐 주로 이렇게 방과후 프로그램이니까 좀 시간이 제한적이죠. 우리가 24시간을 렌트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빌딩을 빌리면 렌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이는 시간은 뭐 한 6시간 미만이잖아요. 또 공간적인 또 제약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장에 매트가 한 100개 정도 깔려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변수가 어린이 클래스와 애들이 작고 그다음에 어른 클래스는 등치가 크잖아요. 거기에 또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틀린데 얘네들 튜이션이 대부분 보면 같아요. 그쵸? 경제학적으로 보면 작은 애들은 장소를 작게 차지를 하니까 조금만 차지를 해도 될 것 같고 어른들은 많이 차지하니까 많이 차지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 스퀘어 빌리는 거랑 2000 스퀘어 빌리는 거랑 금액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듯이 작은 애들이 들어갈 때 있는 클래스, 그러니까 거기에 튜이션이랑 어른들의 튜이션은 좀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보는 게 맞죠.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죠. 낮은 벨트 학생들과 높은 벨트 학생들이 이 대부분 보면 높은 벨트 학생들이 좀 이렇게 애들이 좀 나이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어린애들에서 이렇게 자라와서 이렇게 높은 벨트가 됐으니까 덩치뿐만이 아니라 이 높은 벨트들이 움직이는 동선도 좀 많이 틀리겠죠. 좀 많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1인당 잡아먹는 그 면적이 많이 틀리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최적화, 이 프로핏의 최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우리 사범님들, 관장님들께서 그 클래스를 매니지먼트를 하든 아니면 이 가격을 매니지먼트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 화두를 얼마를 받아야 하나,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클래스에서 많은 그런 그 경제학 용어들 조금 먼저 소개를 하고 소화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태권도장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좀 얘기하고 컨셉 잡고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거.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답을 던져주고 이거는 돈을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사범님들의 경제학 원리,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매트가 100장이 있고 학생들이 만약에 100명, 200명이 있다. Profit Maximization, 그러니까 이윤의 최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거를 이제 최적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이 강의들을 저도 보면서 저는 지금 벌써 한 2번 이상을 봤거든요. 전체를. 그리고 보면서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태권도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한 태권도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스스로 여러분들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도장마다 상황들이 다 틀리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 생각을 해보다 보면 거기서 도장에 맞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이런 그 영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제가 저도 뭐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 영상을 여러 번 만들었었는데 여러 번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딱 이렇게 생각이 난 게 그냥 뭐 계속 하다 보면 잘 되겠지, 나도 늘어가겠지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계속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나무가 보이고 숲이 보이고 산이 보이는 그런 그 마법의 신기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클래스 매매 클래스는 그 뭐 태권도 맨날 하다가 클래스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이게 뭐 그래프도 희한한 거 그리고 막 그러니까 맨날 딴 세상 소리를 하거든요. 뭐 예전에는 그때 당시에 뭐 삼성이 어땠고 뭐 LG가 어땠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it all come back together.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그 connecting the dot.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게 비즈니스 할 때 그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뭐 의견 사항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좀 아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좀 더 깔끔한 영상,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범사관학교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